애초에 LH와 같은 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고 출발했던 대책이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와 경제행위 제한으로 귀결된 것은 과잉 행정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리에 힘있고 말짱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안 이루어질 건 아는데 한 번쯤은 무대에 오르고 싶어서. 요즘 방영 중인 나빌레라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나빌레라 드라마는 이른이 노는 할아버지가 어릴 적 발레라는 꿈을 찾아서 전진하는 내용인데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꿈들을 포기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꿈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삶보다는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이 향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문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농지 취득 까다롭게 위법시 강제 처분, 부당이익 환수라는 뉴스입니다. LH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두 번째는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토지 관련 소득세를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사들인 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했다가 대파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세율도 현행 40%에서 6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토지로 1년 이내에 1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5천만 원을 내야 됐지만 앞으로는 7천만 원까지 양도세율을 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중단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를 대표할 때 경우에 기본세에 가산되는 중과세율도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또 택지개발 농지개량 사업 등 공예사업에 따라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존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만 매입을 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해서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세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고실 이전인 5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만 이런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법령이 시행된 뒤 신규 매입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세율 인상 방안을 담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관련 세금도 지나치게 높아서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데 토지까지 주택 수준의 세금을 높인 거죠. 토지 매입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자금 흐름도 한층 투명하게 감시할 계획인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정부 내부에서는 의무화 조치를 수도권 토지로 대해서만 적용한 방안을 거론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그동안 LTV 규제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을 했고 상가나 토지 매입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매입 가격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토지 보상 때 과도하게 식재된 나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보상도 차등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LH와 같은 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고 출발했던 대책이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와 경제 행위 제한으로 귀결된 것은 과잉 행정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뉴스는 영등포 7,500, 은평 12,000 가구, 공공주도 개발, 주민 불신 넘을까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또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에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쪽,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세절역 동서쪽 등입니다. 중공업 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이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창동 중공업 지역은 산업 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이곳을 상업, 편의, 산업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지만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LH지구원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향후에 주택 등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LH나 SH공채가 전면 나서기보다는 조합과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재개발 역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도형 개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참여 유도를 하기가 어렵겠죠. 또한 서울시장 선거 역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개발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큰 동력을 얻기는 힘들겠죠. 세 번째 뉴스는 목동 11단지 재건축 못한다. 주민들 패닉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최종 관문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9단지에 이어서 11단지가 탈락을 하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 등급을 받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1988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159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즉 D등급가 나오게 되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목동 11단지는 지난해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요. 9단지에 이어서 11단지까지 고배를 마시면서 다른 목동 단지들의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1980년대 중후반 입주한 14개 단지 약 26,60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6단지 단 한 곳뿐입니다. 6단지는 안전진단을 강화한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직전에 통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1, 2, 3, 4, 5, 7, 10, 13, 14단지 등 9개 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완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번째 뉴스는 재건축 규제 풀리나 기대감의 시세 쑥이라는 뉴스입니다. 누가 되든 재건축 규제는 풀어주지 않을까요? 요즘 시장에 도는 기대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주간 매매 동향을 보면 3월 5주차 서울 집값은 0.05% 올라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 자치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때문에 전체 상승률보다도 2배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0.08%, 송파구 0.09%, 강남구 0.08%, 서초구 0.07% 등 이들은 모두 재건축 단지로 집값이 뛰면서 서울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단지별로는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전용 50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6억 8,600만원에 거래되면서 8개월 전 전고가 대비 5,800만원이 뛰었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달 13일 6억 9,500만원에 팔려서 3개월 전 전고가 대비 3,500만원이 올랐네요. 오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시장이 기대감에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양강 구도에서 두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 활성화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입니다. 두 후보 모두는 서울 도심 내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걸림돌인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두 후보 간의 정비 사업에 대한 온도차는 분명히 있는데요. 박 후보는 조건부 허용이지만 오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 허용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누가 되든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공식 입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미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LH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수사를 할수록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생각밖에 없죠.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파사 현정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